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정부 출범과 한중 관계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한중 관계 지도자 교체가 문제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그 새 정부의 지도자의 얘기를 하지만 핵심을 보면은 이것은 이 대중 제재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의 문제다. 이제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08년 이후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툭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니다. 보시면 2015년 이후로 우리가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출 금액이 거의 정체 상태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FTA를 하게 되면 자유무역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무역이 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FTA 조항 자체가 그렇게 막 세지 않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제 세금을 서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역도 늘어나고 또 우리가 제품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수출이 많이 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국이 고성장 시대에서 중국 얘기하는 신추앙타이 뉴노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왜 이게 우리가 차이가 나냐 그러면 중국의 굴기입니다. 그 경제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1992년에 세계 랭킹 10위에서 지금 2010년부터 2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비중을 보면 92년에 7.5% 우리 수교했을 때 이게 지금 74%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의 비중은 이게 92년 수교할 때 72%에서 우리가 지금 10.8%로 떨어졌습니다. 8분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92년 수교 이후로 이제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은 66%나 중국이 더 커졌고 한국하고 중국은 우리가 61%나 줄어들었습니다. 비중이. 네. 그래서 이 결국은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2014년 이때부터 3차 산업 보시는 차트 왼쪽이 이게 지금 비중이 확 커져서 중국의 제조업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제조업이 39%인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차 산업이 53%로 확 높아졌어요.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 유발 계수도 이것이 한 100만 명에서 220만으로 이게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게 함정이 있는 것이 왜 이제 2015년 이후로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어려워지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네모난 하얀 색깔의 요 숫자는 우리 GDP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가 한때 11%까지 갔었고 이게 지금 이제 8.9%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는 걸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사이에 우리가 2000년, 2010년대까지는 가공무역 그리고 이제 내수시장 요걸 보고서 갔다가 이제는 이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상에서 이제 중국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디커플링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 같은 가공무역에다가 내수시장을 가는 이 모델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 이제 한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돌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경쟁을 하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90년대부터 진출한 그림이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중국으로 진출하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변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기술 전쟁이 가미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중 수출 비중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정체한 것이 벌써 이제 7, 8년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 비중도 홍콩을 빼고 순수하게 놓고 보면 2015년 옆으로 그 이후로 그냥 횡보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 성장률이 연동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컸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환율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위안화랑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게 경기 동조가 심해서 그렇다는.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의 비중이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2000년 초반에 9%던 게 지금 수출 비중은 그 중국이 수입하는 비중이죠.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이게 4% 떨어졌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다. 수치는 작은 감소율 자체가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은 무역 흑자를 놓고 보면 보시는 이제 한국의 전체 무역 흑자가 점선입니다. 이게 보면 2015년 이후로 무역 수지 흑자가 훅 떨어지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위에 보시는 노란 색깔이 대중 흑자입니다. 중국에서부터 흑자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휙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중국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놓고 보면 200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중국 수출이 미국 수출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로서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게 이제 오른쪽이 세계 평균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의 차이인데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때가 묘하게도 이게 2002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 비중을 넘어갔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한국의 산업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빨려 들어가는 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한국은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률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 뭐 한국이 경기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 놓고 보면 크게 보면 CS, 차이나하고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이 최대 수출국도 중국이지만 최대 수출품도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이고 반도체 수출이 2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단히 큰 이제 뭐 핵심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흑자하고 대중국 흑자를 보면 이게 달라요. 지금 반도체 흑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대중국 흑자는 보시면은 이게 훅 떨어지는 거죠. 반도체 말고는 별거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역수지 흑자도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 무역 흑자가 이게 전체 무역 흑자의 뭐 거의 그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2%, 1%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냉혹한 현실인데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중국에서 자동차 마켓셔가 우리 한국산 제품이 9%에서 지금 2.4%, 지금 1%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1등하는 스마트폰 회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삼성 같은 경우가 2013년에 시장 점유율이 20%다 지금은 0%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하고 현대차가 저런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회사들의 이게 중국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리 한국의 삼성이 중국 사업장 정리하는 거 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통신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LCD 공장 이거 다 정리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봐서는 이게 이 중국에서 우리가 그 밀리는 이유를 봐야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빼고 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오른쪽 차트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25%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버리면 대중 수출은 2013년에 23%에서 지금 1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 하나 빼고 나서는 대중국의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봐서는 그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기부가 2021년에 조사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도 중국보다 우리가 뭐 기술 우위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사한 걸 보면 우주, 항공, 방산, 생명, 보건, 의료, 에너지,
ICT, 소프트웨어 여기서 다가 이게 중국이 한국보다도 세다는 거죠. 현재 기술력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한 것이 사실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건 중국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대접받기 대단히 어렵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중국 GDP의 80%대를 갖던 그것은 우리 기술력이 중국보다 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에 우리가 다시 그걸 가려고 하면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기술 격차를 제대로 벌리지 못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한중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계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의 시리즈에서 같이 봤지만 이것은 정치 지도자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내재적인 경쟁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힘이 없고 경쟁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데 대접해달라고 큰 소리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게 내목한 현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지금 뭘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지금 제조업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아닌 적자 상태라는 걸 반도체 빼고 나면 그걸 냉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럼 결국은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금융에서 중국하고 승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도 전통산업을 다 개방했지만 금융하고 인터넷은 개방하지 않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약간 비교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30년 동안에 우리가 했던 산업의 경험을 가지고서 중국의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예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돈을 넣고서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대가 우리한테 온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기술을 중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돈을 벌게 하는 시대는 이미 흘러가고 있는 투자로 거죠. 벌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려고 하면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은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에서 이제 버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부 출범과 한중 관계 시리즈 3부작으로 진행해 봤는데 오늘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항상 의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 좀 뼈아프게 느끼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